Civilization throughout history has had an expiry date. These civilizations faced challenges that are all too familiar today. Catastrophe. War. The question is, what can we learn from the past? 유플러스 TV 시청자를 위한 차원이 다른 콘텐츠 가이드 유플 TV 매거진. 국내외 고품격 공연, 다큐, 또 미술 콘텐츠를 집에서도 쉽고 편하고 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입니다. 문명은 왜 반드시 무너지는가? 이 질문 하나로 완성된 다큐멘터리인데요. 바로 문명, 번영과 몰락입니다. 문명, 번영과 몰락은 총 4부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로마 제국, 고대 이집트, 아즈텍 문명, 그리고 일본의 중세 사회까지 각기 다른 시공간의 문명을 통해서 번영의 조건과 또 몰락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작품인데요. 연대기를 따라서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각 문명이 가장 빛났던 순간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균열의 조짐을 집중적으로 포착한 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재미있는 문명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실 이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문명사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강인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장 큰 다른 다큐멘터리와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문명은 이렇게 쇠퇴했습니다라는 어떤 단정짓는 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명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번영을 가능하게 했었던 제도, 기술, 인구, 재력 그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마치 이게 그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가 왜 고목이 말라 비틀 때는요. 가운데부터 속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큰 도시에 집중된 권력이 갑자기 속이 텅 비면서 밖에서 보면 갑자기 고목이 푹 쓰러지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수십 개가 이렇게 균열이 생겼다. 이런 것을 상당히 집요하게 따라가고요. 네. 모든 문명의 번영은 그 안에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요. 1편이 로마거든요. 네네네. 로마 제국 말기를 진짜 다이어리처럼 보여주는데요. The Gothic migration, the refugee crisis of the 370s, effectively marks the beginning of the so-called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가 멸망할 때가 제일 귀족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네.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하지만은 그 내부에는요. 국경 방어도 잘 안 되고 있었고 세금은 계속 쌓이고 난민들은 넘치고 내부 권력 투쟁은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강력한 국가 시스템에는 그 안에 그 국가가 무너지는 씨앗을 이미 품고 있고 그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커다란 성공에 도취돼서 그 자라나는 모순을 보고 있지 못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래서 더 큰 혼란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 과정들을 집요하게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가장 번영하고 화려했을 때 이런 일을 당했구나를 넘어서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도한 이 시점이 혹시 비슷한 시기면 어떡하지? 약간 저는 그런 현재랑 계속 뭐 교차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작품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저도 이 4편 보면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켜보세요. 아마 과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이 보일 겁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엄청나게 급변하는 이것이 전환기이냐 멸망하고 다시 무엇이 나올 것인가 확신 아무도 못하는데 저는 자꾸 로마를 봐도 자꾸 우리가 생각나고 예 물론 뒤에 일본 편 보면 조금 우리가 희망적인 게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지금 세상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한번 이 로마의 멸망
각 문명의 멸망 과정을 한번 본다면은 좀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특히 이 편에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시기의 고대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겉보기에는 뭐 굉장히 세련된 문명인데 그 안은 또 의외의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클레오파트라 그러면은 뭐 무슨 미모로 그쵸. 이 그 로마 장군들을 좀 이렇게 했었던 좀 그러한 잘못 알고 있는데요. 다큐멘터리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Cleopatra, in the end, was undermined by a perfect storm. Warfare, Nile flood failure, political instability, Rome threatening her, on top of which a shock. 클레오파트라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한 편견들을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즈텍 문명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종교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다큐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 스페인에 코르테스 부대가 일부 오거든요.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사실 거대한 아즈텍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차이가 컸거든요. 네. 근데 코르테스와 몬테주마가 만나서 거기에서 서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결국은 몬테주마는 코르테스의 소수의 스페인 부대한테 멸망합니다. 이게 그 둘의 만남은 사실 네. 지금의 신대륙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가라는 것도 잘 보여줘요. 네네. 그 몬테주마하고 코르테스의 만남은요. 제가 사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게 음악가 비발디 아시죠? 네. 이분 오페라 중에서 몬테주마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르테스와 몬테주마의 극적인 만남을 이야기한 건데요. 네. 저는 그 몬테주마와 코르테스의 극적인 만남을 이렇게 아름답고 자세하게 표현한 다큐멘터리는 처음 봤어요. Is one of the great moments in human history. This is the moment when the two halves of humanity come together. 두 만남이 지난 몇백 년간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는지 비발디가 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발디는 어떻게 그 얘기를 또 오페라에 썼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워낙 극적이니까 그것이 오페라 대본으로 나오고 사방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만들었죠. 사실 그게요. 몬테주마라는 그 오페라가 그동안에 잊혀졌다가요. 한 10년쯤 전에 극적으로 발견됐어요. 아, 네네. 아마 이번에 그 몬테주마랑 코르테스 장면도 아마 그 오페라가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최신의 다큐멘터리는요. 솔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 편이기도 한 4편에서는 일본의 중세 사회, 특히 무사 계급과 막부 체제를 네. 다루고 있죠.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충성이 강조된 사회. What defines you as a samurai is carrying out whatever duty you've been given by your lord and sacrificing whatever you need to sacrifice to get it done. The worst mistake that any civilization can make is to suppose that by walling itself in, that it can survive. 스스로를 막아버리고 네. 막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두면서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도 보면 비슷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이 멸망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쇄국을 하다가 진짜 너무나 크게 망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조금 더 빨리 바꾼 일본한테 우리는 식민지까지 이제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4편이 참 뭐라고 그럴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 게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이집트, 아즈텍. 4편은 뭐 고대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19세기 말이 나왔단 말이죠. 네, 네. 바로 문명의 멸망은 또 다른 문명의 탄생을 예고한다. 또 다른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예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기 때 한번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We have to work and live with others. And if we try to shut ourselves away, as the Japanese did for a long period, as other societies have done, then I think we are doomed. 지금까지 유풀TV 매거진과 함께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저한테 적절하게 마치 제 머릿속을 읽는 듯한 질문을 주셔서 너무 저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조만간 대학원에 찾아뵈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깊이 있는 감상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찬란한 유적과 위대한 이름 뒤에 무너진 도시와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함께 찾아보는 BBC 다큐 문명, 번영과 몰락 함께 살펴봤는데요. 번영의 끝은 정말 몰락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건지 이 문명이 남긴 질문의 답을 함께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명, 번영 과 몰락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바로 보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